여러분은 직접 경험한 것을 지인들에게 소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맛집이나 여행지 혹은 소개팅 등등.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케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게 될 겁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릴레이션십 마케팅이라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맛집 사장님을 통해 혹은 여행사로부터 소개비 혹은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나요? 마치 소개팅은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결혼정보 업체, 최근 유행하는 소개팅 어플이 생각나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우리는 마케터도 사업가도 직원도 아닌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 소득을 기대한 적도 없죠. 왜냐? 그것이 자연스러웠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소비자로서 소개, 즉 광고를 통해 또 다른 소비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입니다. 90년대 옥장판 등 터무니없는 가격의 물품 강매, 2000년대 조이팔 사건으로 대표되는 돈 넣고 돈 먹기, 일명 폰지 사기. 최근 역시 공제조합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채 성행 중인 수많은 불법 업체들, 그리고 작은 액수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허위 과대 홍보. 일확천금을 꿈꾸는 인간의 탐욕과 노력 없이 돈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탈을 쓴 불법 피라미드 안에서 수없이 맞물려 왔고,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조차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식 역시 고정관념 속에 머물러 있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가정에 생필품 혹은 화장품, 건강식품 등과 같은 여러 제품들을 떠올려 보시죠. 한 번쯤은 사용했거나 들어봤던 브랜드인가요? 그렇다면 이들 모두가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이라는 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부정적 인식에 반해 이 산업은 성장해왔고, 수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반비례 관계로 어긋나버린 인식과 성장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왜,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긋나게 된 걸까요? 성과급제로 운영되는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고객보다 직원이 많다면 이 회사의 재정 상태는 어떨까요? 과연 이 회사에 내일이 존재할까요? 바로 이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몇몇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에서는 교묘한 상수를 통해 사람들, 즉 소비자를 사업자로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패키지 상품을 추가로 구매해야 수당 지급률을 올려준다거나 월 정기 구매액에 따라 수당 지급률에 차등을 주는 식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상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기업과 사업자의 입장에선 어떨까요? 구매액에 따른 차등은 우수 고객에 대한 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술이라 불렀던 것들은 그들의 성장을 위한 노력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는 입장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소비자는 좋은 제품과 혜택을, 기업과 사업자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를 기업과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어긋나버린 인식과 성장을 정비례에 가깝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해결책은 기업과 사업자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시작돼 사람들, 즉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 활동을 통해 마련될 겁니다. 기업은 소비자에게는 소비에 따른 소비 혜택을 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에게는 합리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합니다. 기업과 사업자는 모든 회원이 소비자라는 것을 전제하여
소비 활동과 사업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갖고 경영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올바른 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소비자 역시 선택에 앞서 명확한 기준점을 지녀야 합니다. 우선 우수한 제품이 첫째, 합리적인 가격이 둘째. 이는 일상 속에 자연스레 녹아있는 소비 활동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됐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한 소비 활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살펴봐야 할까요?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입비. 두 번째, 적립형 소비자 조건. 마지막으로 적립형 소비자 자격 유지 조건. 먼저 가입비란 말 그대로 가입비입니다. 이는 무료이거나 아주 소액입니다. 국내의 경우 방문 판매법상 1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립형 소비자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기존의 포인트 적립을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동일 업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포인트 대신 현금을 지급받는 것이죠. 회사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나의 소비로 적립한 포인트가 소득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적립형 소비자 조건과 자격 유지 조건이란 적립형 소비자의 자격을 얻기 위한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소비 및 소비 방식입니다. 적립형 소비자 자격을 얻기 위해선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거나 자격 유지를 위해 오토십을 신청하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처럼 가입비, 소득 혜택 발생 조건은 얼마인지, 유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사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까지 자연스럽게 고려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소비 혜택, 게다가 소득 혜택까지 누리는 지혜로운 소비자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을 계획하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자이기 전에 소비자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시선으로 제품과 보상 그리고 비전을 살펴봐야 합니다. 최고의 마케팅은 입소문.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기업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기술력과 제품력, 그리고 합리적인 보상과 혜택. 이를 올바르고 정직하게 홍보하는 사업자와 현명한 소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된다면 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지 않을까요? 저는 이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한 단계 더 진화된 형태인 릴레이션십 마케팅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상호 간의 존중이 있을 때 신뢰도는 쌓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릴레이션십 마케팅 안에서 우리는 기업,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이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소비 활동을 통해 이윤과 혜택을 얻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최우선시 돼야 하는 우리의 역할은 현명한 소비자의 눈을 갖추는 것입니다. 양질의 제품을 소비할 때 지출은 줄이고 이로 인해 소득까지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기업은 앞다투어 네트워크 마케팅에 뛰어들 것이며 이는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질 겁니다. 거대한 기업 앞에서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 없이 기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발 앞선 양질의 정보를 통해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많아진다면 결국 거대한 기업도 소비자의 입장을 첫째로 생각할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 되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